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익과 직결되는 어떠한 현상, 그리고 실전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어떤 간지러운 부분, 그것을 다룰 예정이니까 차분히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존재하고 이 계좌 안에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죠. 종목들을 보유하다 보면 그 끝에 가서는 동그라미, 수익 나는 종목, 세모, 좀 뭔가 애매한 종목, 수익을 났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손실 났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종목, X는 손실 난 종목 또는 물린 종목,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계좌 안에서 종목들은 채점을 받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전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 마지막 결과를 딱 채점 받는다, 심판 받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만나게 되나,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냥 투자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기다리든 물을 타든 뭘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열심히 하다가 이거 해도 안 되겠네 라고 하게 되면은 세모가 되고 X가 되고 이러면서 그냥 내쳐지게 되는, 내몰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전 투자자가 수익을 낸다라고 함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내몰리고 채점받고 심판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바꾸는 것 같아요. 바꾼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동그라미는 당연히 동그라미로, 가능하면 더 큰 동그라미면 좋겠죠. 세모도 당연히 동그라미로, X도 동그라미, 아니면 최소한 세모까지는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해야 결국에는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종목을 관리하고 만들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심판받지 않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내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죠. 보통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할 때 종목을 매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5G가 앞으로 대세래, 뭐 AI가 대세래, 뭐 이거는 무슨 테마가 있대 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혹은 차트적으로 이건 좋아 보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종목을 매수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의 그 판단이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때 샀다면 이건 이제 X에 가까운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계속 하락했고 지금 최근에 올랐긴 했지만 여기 뭐 공모가 근처까지도 못 간 거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X의 선택인데, 뭐 특히나 이거 말고도 뭐 얼마 전에 포탈 메인에도 기사가 떴던데 5G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되게 흐름 안 좋았거든요. 기술주들 중에서도. 뭐 그런 주식 뭐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샀다면 지금 되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 선택은 X네,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나 어니스님한테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좀 좋은 종목 좀 알려줘. 너는 어떤 섹터가 좋게 보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다. 접근 방법이 그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든 그렇게 채점만 받아가지고 심판받는 흐름으로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했든 간에 내가 능동적으로,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는 게 되게 핵심이다. 이 얘기를 저희가 늘상 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이 얘기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실전 투자자의 모습에서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투자를 한 시점에 어떤 유망 섹터 또는 기술적으로 어떤 좋은 소식, 아니면은 기업의 비전이 좋아서, 아니면 테마가 있어서, 수급이 있어서, 아니면 뉴스가 좋아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 종목을 선택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은 그 선택이 맞습니다. 어떤 종목은 틀려요. 물론 중간에 세모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큰 틀에서는 OX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려요. 맞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 크게 수익을 냈냐 작게 수익을 냈냐의 차이일 뿐, 수익은 수익이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들은 내가 이 당시에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냥 그 시점에 그치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럴 뿐, 지나고 나면 잘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물론 고수가 되고 더 실력을 성장하고 가다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복귀해주는 게 좋지만, 지금 얘기할 거는 그 영역이 아니니까 이거는 대체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보통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동그라미로 넘어간 거 말고 X가 걸린 거, 이거예요. 내가 선택을 여기서 10번을 했다라고 예를 들면은 그냥 확률적으로도 5번은 동그라미고 5번은 X인 건데, 그러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건데
보통 여기서 틀린 이 X에 걸린 5번을 피하고 10번 다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틀린 선택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로 다 맞는 선택으로 만드는 것은 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거를 잘 책임지는 거. 결국에는 X였지만 동그라미를 만들게 되면은 이 행동은 나는 10개 전부 다 종목을 잘 매매하고 모두 수익 내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이걸 동그라미로 만들면서 수익을 만들고 이 중간중간에 5 종목들이 수익을 더해주면서 연결시키면서 마치 시간에 따라서 개주처럼 이어가듯이 이 종목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만약에 5번 종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1번 종목이, 여기선 2번 종목이, 여기선 3번 종목이, 여기선 4번 종목이 수익을 내주고 있는 동안에 5번 종목은 살아나서 다시 5번 종목이 수익을 내주고 그러면서 1번 종목이 수익 같이 내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흘러가주는 게 오히려 더 계좌의 모습에 가깝거든요. 근데 계좌 안에 이런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모두 다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종목들로만 5번 같은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전체 계좌가 다 이런 종목이니까 다 X 같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에 기피 현상이 나오거나 하고 싶지 않아지거나 등등의 이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하나는 이 종목들 구성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채롭게 구성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어떤 좋다라는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거는 O가 걸릴 것이고 어떤 거는 X가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웬만큼 분산만 시켜주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갈린다. 이거를 기본 전제로 생각하고 이거를 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나누는 거는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은 얘기할 거는 그렇게 해서 분산을 시켜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X라는 종목을 X에 걸린 이런 시점에서 X라고 판단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수익 날 수 있게 만들고 또 어떤 식으로 손실 최소화를 해내는지 그리고 왜 그거를 하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나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잘못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살리고 어떤 식으로 손실 최소화하면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애시당초 근데 처음에 첫 번째 여기서 매수할 때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다 써가지고 100%에 준하는 돈을 다 써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행동부터 거의 잘못된 거예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는 O가 나오면은 땡큐 하고서 기억 속에서 지워지겠지만 X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도 심판받게 되는 X에 남겨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 X로 그냥 흘러가는 거를 O로 바꿔내는 거는 결국에는 이 밑에서라도 이 아래에서라도 조금은 더 기본에 충실한 매매, 다르게 말하면 몰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기본적으로 파동에 맞춰서 딱딱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섞어주면서 그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매매를 늦었지만 이걸 해주게 되면은 희석이 돼요. 이게 그냥 되게 짠물이라고 치게 되면 였다가 생수를 계속해서 부어주면서 농도를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된 행동이 있지만 이거를 올바른 매매를 계속 투입해주면서 희석을 시키는 개념이고 그러다 보면은 얘가 정화가 됩니다. 매매가 정화가 되고 나면은 그쯤 되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내 평단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그냥 소금물에다가 물만 계속 넣는 거니까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 금액 그대로도 가능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랑은 좀 많이 개념적으로 다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겠죠? 그 흙탕물이 있어요. 아까 짠물이라고 하셨는데 흙탕물이라고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하면 까만색 흙탕물이 있는데 이거를 희석시키는 방법 많은 분들이 큰 통을 가져와서 흙탕물 요만큼 붓고 여기다 이제 깨끗한 물 탄다. 그게 이제 희석시키는 물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잖아요. 이거 요만큼 있으면 요만한 통에서 요만큼 덜어내고 더러운 거 덜어내고 깨끗한 거 요만큼 넣고
또 약간 희석된 상태에서 또 요만큼 또 덜어내고 또 깨끗한 거 넣고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해주면 점점 깨끗한 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해진 양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서 종이컵 하나 가지고 퍼다 빼고 종이컵에 생수 담아서 넣고 계속 이 행위를 좀 반복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노가다 같고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전 투자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는 거를 개념을 좀 바꿔서 이해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내가 흙탕물 일부 덜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깨끗한 물 넣고, 그러니까 바이죠, 여기는 셀이고, 그럼 이제 다시 가격 올라가면 여기서 또 흙탕물 덜어내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여기서 깨끗한 물 넣고, 막 이거를 계속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면 이거 할 줄 알면은 애초에 주식 겁나 잘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없이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팔고 났더니 막 올라가는 막 그런 걸 맞으면서 나 팔았는데 이제 살 차례인데 막 올라가네, 괜히 팔았네, 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본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경험과 자신만의 기준에서 흔히들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인즉 이것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거의 모든 종목을 스캘핑 그냥 100%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스캘핑을 100% 확률로 못 맞추니까 애시당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되게 합리적인 척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주식을 겁나 잘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주식을 겁나 잘하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에 가깝냐? 이건 거의 기본 중에 기본. 이거를 할 줄 모르면은 주식 투자를 제대로 수익 내면서 매매하고 능동적으로 내 수익을 컨트롤하면서 매매한다는 것 자체를 할 줄 모르는 거다. 즉 기본도 안 된 상황이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매매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최소한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비중을 어떻게 싣고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시간값을 조금 더 빠르게 빠른 파동에서 매매를 하면서 스캘핑처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윗부분에서 따로 갈리겠지만 이거 할 줄 알면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매수 매도, 이거를 여전히 여기서 사도 돼, 사면 안 돼 라고 하는 타이밍적인 구분이 머릿속에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 타이밍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종목 안에서 이제 흙탕물이 꽉 채워져 있으면은 조그만 종이컵, 적은 비중입니다. 내가 여기서 100% 정도의 슬랏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적은 종이컵 하나로 이 물을, 흙탕물을 빼내고 다시 깨끗한 생수를 채워넣고 빼내고 채워넣고, 이 정화 작업을 여기서 파동에 맞춰서 최대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반복을 해가는 과정에서 한번 깨끗한 생수를 넣었어야 되는데, 즉 좋은 타이밍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때로는 깨끗한 생수가 아니라 여전히 더러운 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즉 타이밍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직접 이행을 해보면은 그런 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이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매 자체를 여기서 물렸다고 해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물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여기서 계속 정화 작업을 해주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정말로 많이 다르고, 시작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타이밍 못 잡고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게 되면은 이미 어느 순간부터 X였던 게 여기 와도 뭐가 바뀌겠어요. 그냥 더 큰 X가 되어 있을 뿐이지. 근데 정화 작업을 계속 하면은 X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에 세모가 되고 어느 순간에 동그라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대단한 거 맞아요. 이거 이 행위를 할 줄 알게 되면은 어떤 다른 변화가 생기냐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만약에 저는 좀 깨끗한 물, 즉 현금이죠, 전 돈도 있어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흙탕물에다가 정화 작업 없이 그냥 물을 들이부어서 그게 정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금을 쏟아붓죠.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그런 좀 무식한 물타기,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극단적인데 무식한 물타기, 그거 할 여력이 되면은 그거를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여기에 더해주게 되면요. 주말에 5G 관련돼서 한때 기술주라고 촉망받던 그런 종목들이 5G 대장주가 뭐 반토막도 아니고 실제로 주가 30%대 2억을 투자했는데 현금 뭐 5천만 원도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대로 냅두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5천으로 심판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낼 수도 있고 실제로 변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거 물린 거 도망 나오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가지고 물렸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X가 아니라 이제 동그라미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단순히 보게 되면은 1,000만 원에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였다가 4천만 원 물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리라는 거잖아. 4천만 원 타이밍 잘 잡아서 저점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라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여기를 5천만 원까지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고, 이 자체에서 수익이 커지지 않고 설령 이 상황에서는 세모나 적당한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좌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1,000만 원이 5천이 되어줘서 이 5천이 나와서 여기서 현금 유동성으로서 계좌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숨겨진 플러스 알파라는 기대 수익성이 추가로 형성되는 그러한 계좌 순환 원리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투자자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마지막에 계좌 순환 원리라는 것도 갑자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계좌가 시간이 시작 시점부터 쭉 지나가는 동안에 자금은 이런 식으로 현금이 돌고 하면서 조그만 시간 안에서 조그만 사이클 안에서 자잘하게 수익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거고, 그러면서 자금이 돌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한 세모 정도 되는 거는 요 정도 사이클 안에서 이런 수익이 나와주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사이클이 돌면서 이 수익이 나와주는 거고, 크게 그러면은 계좌 안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조그만 수익, 그리고 적당한 시간 안에 적당한 수익, 그리고 좀 긴 시간에 조금 더 큰 수익,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 계좌 시드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수익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시드를 모아가는 시간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수익을 내면서 지속 병행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계좌의 순환 아니면 계좌의 시드를 키우는 거,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제 입장에서 들으면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주식의 단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하다 보면 이런 종목 만나고 여기서 그냥 X네, 에휴 어떡하지 이거 손절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뭔가를 해줘서 플러스로 내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뭐 사고 팔고 리밸런싱 하면서 막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겨우 손실 방어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수익 극대화를 하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이후에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내 계좌 안에 자금은 점점 늘어나고 그 계좌에 여기 이 종목의 자금에 늘어났던 것들이 다른 종목으로 뿌려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또 세모였던 게 동그라미로 만들기도 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종목들이 이제 말 그대로 순환해 간다, 바뀌어 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서 수익이 큰 수익, 작은 수익, 중간 수익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나는 계속 자금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고 있는 수익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를 되게 단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로 본 것처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이유는 당연한 거죠. 어니스트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인즉 저희랑 실전 매매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실전 투자 클럽에 있는 수많은 회원분들, 거쳐가신 분들, 적어도 지금 함께 계신 분들, 그분들은 다 이런 구조를
그냥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물론 저는 주식을 오래 했고 거기 계신 클럽에 계신 그 어떤 분들보다 원시스님하고 오래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쌓여놓은 것들이 더 많겠죠. 경험도 많고. 그런데 대체로 들으면서 비슷하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맞는 얘기야? 이렇게 떨어질 때 물 타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더 떨어지면은 손실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들을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계좌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계좌 시드 커져가고 수익금액 커져간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거를 종목을 잡았더라도 이것들이 결국은 플러스가 되고 이게 내 계좌를 키워가는데 또 어떻게 보면 원동력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금 현재 것에서 어떻게 모습을 바꿔서 주식을 해야 되는지 팁을 드리는 영상에 가까우니 잘 소화해 보신 다음에 나아가는 길에 이정표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은 댓글란에 링크로 안내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 다른 영상들 보시면 오늘 내용에서 좀 빠졌던 구체적인 내용들도 저희가 앞서 다 많이 말씀드려놨고 앞으로도 계속 채워 나갈 거니까 과거 영상 그리고 앞으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익혀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